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세영입니다. 12월 6일.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오늘 짚어볼 뉴스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입니다. 이게 뭐냐? 자, 제주도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으로 추지되는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라고 하는 게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4개의 과만 허가를 해줬고, 외국인들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과 관광 산업으로 외국인 유치를 위한. 자, 찬성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를 관광화시키는 것으로 외국 자본을 무조건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 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 영리의료가 이제 의료 민영화 이런 거가 이제 결국은 공공성이 해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서 뭐지? 이게 뭘까요? 들여다봤어요. 자, 보니까 이 제주도를 약간 특별자치구로 만들어서 뭔가 관광 특구로 만들겠다라는 게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가 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2005년 11월에 정부가 제주도의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2006년 2월에 외국인 영리병원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 설치 및 국제자율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요. 자, 요때 이제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외국 자본에 한해서, 자, 요렇게 이제 한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 언제 사업 승인이 났느냐? 2015년 12월에 사업 승인이 났어요. 2015년 12월에. 그래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이미 들어갔어요. 사업 승인이 났다고요.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때. 우리는 몰랐는데 사업 승인이 났어. 그리고 2017년 7월에 건물 준공 및 사용 승인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8월에 녹지그룹 일용체험의 병원 개설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시민단체 수기민주주의 조례 근거에서 제주도에서 공론조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공론조사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을 했어요. 12월 5일에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전용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줘버립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쭉 내려온 스토리인데,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쭉 보니까, 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떻게 했냐면 2018년 3월에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도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도민사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수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수기민주주의 도민 공론조사에서 개설 반대가 나와요. 개설 반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월 8일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공론위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 얘기입니다. 수기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면서 공공의료체계 영향 없다, 말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은 아니 공론화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3억 정도가 들었대요.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공론화 작업을 했는데 이럴 거면 공론화 작업은 뭐하러 했느냐. 자, 그러면서 예전에 했었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했었던 그런 거짓말들. 자, 2014년 5월에 내가 도지사라면 카지노 신규 허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2014년 5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8월 달에 CBS 라디오에 나와서 제주도 카지노가 8개인데 무슨 신규 허가를 하냐. 그러다가 2015년 1월에 제주도의 카지노를 2-3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 2월 21일 날 원희룡 지사 전국 2번째 규모 카지노 변경 허가 승인. 뭐지? 이 사람 뭐예요? 그리고 이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도민들의 이제 도민 조사 추이를 보면 1차 조사 때 39.5% 정도가 개설 불허를 해요. 그리고 2차 조사 때 56.5%가 개설 불허에 표를 던집니다. 3차 조사 때 58.9%가 표를 던져요. 그러니까 1차 조사 때 찬성이 20.5%, 반대가 39.5%, 판단 유보가 40%였어요. 근데 2차 조사, 3차 조사를 하면서 판단 유보가 40.1%에서 15.8%, 그 다음에 2.2%로 줄어들면서 마지막이 개설 허가가 38.9%, 개설 불허가 58.9%, 판단 유보가 2.2%,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바로 엎어버려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부가 너무 뒷짐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허가를 취소하면, 불허하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소송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이 100 몇 명 정도 되고요. 이게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원희룡 지사를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이 가락시장 제주산 양배추 하차 거래 경매 1년간 잠정 유예 검토 약속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박원순 지사가 아니다.
그거 아니다. 상차 경매랑 하차 경매가 비용 차이가 좀 나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왜냐면 제주산 양배추 하차 거래를 유예를 하면 다른 품목들하고 제주산 다른 품목들하고 무나 양파나 이런 것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지사는 어쨌든 제주도민들 중에 일부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랑 만난 거죠. 가락동 이제 농축산식품국장하고 뭐 이렇게 박원순 시장을 만났는데 원희룡 지사가 그 제주도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박원순 만났는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없었고 그 자리에 박원순 시장과 수행보좌관이 있었는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하는 일에 최종 결정은 하지 못하고 검토는 지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걸 보도자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 유예 대상이 나왔는데 결과는 뭐였냐면 양배추 출하한 제주 271곳 농가 중에 고령 영세 농가에 한해서 뭐 얼마까지 상차 거래 방식을 유지하겠다. 요거를 받아낸 그렇게 이제 검토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양배추 농가들은 다 이제 상차 거래로 하는 줄 알고 일을 두 번 하게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잘 못한 거죠. 일을 잘 못한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불만이 지금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어주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얻을 거는 거의 없는 별로 없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의협조차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시민단체들 다 난리 났고 제주도 난리 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에 승인을 내줘버려요. 승인 나자마자 바로 착공을 해서 건물은 이미 다 지었고 직원까지 다 뽑아놨어. 상황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개설 허가만 내주면 바로 오픈이 되는 가능한 상태인데 문제는 그 중간에 정권이 교체돼서 영리병원이 불허 입장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원희룡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애매한 입장을 하다가 마지막 순으로 도민 공론화 카드를 꺼냈는데 불허 입장이 더 우세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도민들의 입장을 수용하겠다 해놓고 그걸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자 이거는 이미 녹지그룹에서는 건물 다 지었어. 건물 다 짓고 채용까지 다 끝냈어요. 허가만 내주면 우리 장사 시작 하는데 갑자기 왜 안 되는데? 니들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제주도민들 자, 물론 이거에 대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허가는 했고 시작은 됐어요. 이거를 다시 돌리는 작업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이거 진짜 똑바로 눈 뜨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중국 자본으로 들어간 영리병원이 거기에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를 진료를 한다. 외국인들만 진료를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의사들을 확보하느냐 싸움인데 우리나라에 여기 말고 훨씬 더 실력 있는 의사들이 서울 쪽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가 미어 터지고 막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 내국인 진료도 허락해줘라 라고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미 중국인들 가로수길 이런 데면 붕대 칭칭 갖고 다니는 중국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아니면은 지금 뭐 시술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성형 투어가 유명하거든요. 한국에서 서울 와서 쇼핑도 하고 성형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붓기 어느 정도 빠지고 나갈 때 여권이 사진이 안 맞아가지고 성형수술 받았다는 증을 원래 사진 성형 전 성형 후를 이렇게 해서 여권 사이에 껴가지고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미 성형 투어는 관광 상품 중에 하나라서 제주도로 굳이 가서 얼마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뭐 그렇다면은 얼마나 제주도에 이익이 될지 그렇게 확신할 수도 없는 큰 사안을 박근혜 정부 때 승인을 해줘서 그거를 결국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이민간 분들, 저희 가족 중에 이민간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 이런 거 이제 아예 다 소멸돼서 없고 그런 분들 와서 일단 건강검진부터 의료 투어를 싹 해요. 건강보험 없어도. 예. 건강보험 없어도 그게 거기보다 호주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냥 생으로 내도 병원에서 내라는 돈으로 내도 우리나라가 더 싸요. 그래서 건강검진서부터 그게 이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사실은 얘기 나왔던 외국인들의 그 건강보험 쇼핑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남아있을 때는 그것도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민 간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도 한국에 오면 애들하고 한번 싹 훑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병원비가 건강보험 안 돼도 싸다는 거예요. 건강보험 안 돼도 싸다는 거야. 그런데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거기에 몇 명이나 얼마나 좋은 의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건 좀 근데 확실히 불안 요소가 너무 많죠. 결국 좋은 의사들이 몰리면 환자들이 몰릴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역차별이다. 왜 외국 자본만 영리병원을 하게 해주느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꼬를 틔워준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이 물꼬가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는 게 지금 가장 문제점인 거죠, 이게. 그리고 지금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사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민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한국의 국적도 있고 외국에서 주로 살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의료 쇼핑하는, 건강보험 혜택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것들 막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그전에도 헬조선 할 때 대한민국 헬조선 아니다 라고 한 거가 1번이 치안, 2번이 의료였잖아요. 이 의료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진짜 헬조선이에요. 우리나라 의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의사들 실력도 매우 뛰어나요. 손재주가 좋아서 수술하고 막 이런 것들도, 외과,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외과로 안 간다 뭐 한다 하지만 외과진들의 흉부외과 뭐 이런 외과들도 실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의료 체계를 국가가 딱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수술비를 국가가 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비를 국가가 정하는 이유는 의료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려면, 예를 들면 상처 한 반을 꼬내는데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리고 목숨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건강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과 쪽의 의사들이 많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 다 국가가 정해준 가격으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가가 가격을 정하지 않는 건 뭐냐? 목숨과 상관없는 거, 미용 쪽, 그러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맹장 수술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터져서 수술 안 하면 죽으니까 국가가 가격을 정해 놓는다고요. 국가가 가격을 안 정해놓는. 근데 이제 치과, 근데 치과도 국가에서 아주 저렴한 것들은 의료보험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의료보험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국가가 가격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네. 예를 들면 스케일링 얼마, 지금 1년에 2번 정도 스케일링이 보험 처리가 돼요. 자, 그거는 스케일링의 가격을 국가가 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아말감 보험 되면 아말감도 국가가 가격을 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가 의사들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겠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제도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진짜 살기 헬조선으로 넘어가는 건 그냥 한순간이죠. 치안, 의료, 인터넷, 그리고 제가 전세제도 이렇게 꼽았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아닌 이유, 다른 나라 아무리 선진국 가도 무서워서 병원 못 가거든요. 병원 못 가요. 감기로 병원 가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거든요.
그리고 외국 선진국들이 의료가 엄청 비싼데 오진율도 엄청 높아요. 그쪽은 오진율도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지금 뭐 의료 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해도 엄청 좋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 의료는 전 세계 원탑이에요. 원탑. 치안도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우리나라. 1등, 2등 수준이고 의료 체계는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자, 그래도 어쨌든 원혜룡과 박근혜 합작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안 얘기하면 자, 경찰에 불만들 막 있잖아요. 해외 경찰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찰은 정말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범인들 너무 잘 잡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네. 그러니까 안장 훔쳐가고 이런 거는 절도의 문제잖아요. 절도의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가 밤에 술 먹고 집에 걸어갈 수 있잖아요. 네. CCTV 때문일 수도 있는데 경찰들이 다른 나라 경찰에 비해서 일을 훨씬 잘한대요. 검거율 뭐 이런 거 보면 그건 절도의 문제고 물건을 내가 탐나는 걸 가져가는 거는 치안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건데 이 만약에 뭐 퍽치기, 소매치기 이런 것들의 범죄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예.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물건을 훔쳐가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외국은 내가 있는데 나를 때리고 훔쳐가니까 내가 자전거 옆에 있는데 자전거 안장을 뜯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내가 자전거 옆에 서 있는데 자전거 안장 뜯어가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외국은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아니 미국만 봐도 뭐 미국 치안이야 뭐 유명하잖아요. 도끼 도둑 맞았다고 못 찾는다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이 치안이 진짜 잘 돼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의료 어쨌든 의료도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게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허가가 지금 났다. 네. 자. 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 원희룡 지사가 이제 더 제주도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마치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처럼 해놓고 말 바꾸기를 한 거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있고 근데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말 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카지노 관련돼서 카지노 나라면은 안 한다 해놓고 엄청 큰 카지노를 변경하는 거에 또 허가를 해줬고 변경 허가를 전국 두 번째 규모의 카지노 변경 허가를 승인을 해줬어요. 2018년 2월 21일 올해네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계속 지켜봐야지 될 문제입니다. 한 번 열리면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건데, 저는 예전에 유시민 의원,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괜찮은 것 중에 민자도로 국민연금이 투자해라. 거기 좋은 조건으로,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빨대 꽂고 빨아가냐. 거기다가 적자나도 정부가 다 보전해주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국민연금 불안한 주식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 비중 좀 낮춰서 우리나라 민자도로 같은 거 국민연금 돈으로 깔고 그거 수익률 좋게 하면 국민도 좋고 국민연금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거를 외국계 자본들한테 자꾸 넘겨주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오, 그러네? 지금 인천공항도로 엄청 비싸잖아요. 그거 맥쿼리가 다 갖고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럼 민자도로를 깔아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 이 영리병원 어쨌든 시작은 됐으니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반대 여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이게 문제는 전 정부에서 승인을 내준 거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주도는 또 특별자치 정부 뭐 이런 거여서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세요. 굉장히 위험한, 카지노 들여오는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굉장한 위험한 짓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한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불어 쪽으로 갔으면 수백억 대의 소송에 제주도가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열어준 것 같은데, 와, 많은 일을 하셨네요, 박근혜. 자, 정부도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주도가 굉장히 좀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와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 되게 월권이거든요. 거기다가 전 정부가 승인해 준 거에 대해서 뒤엎는 것도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애매해요, 되게. 국민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전 정부가 싸질렀던 똥을 이 정부가 책임질 일도 사실 아니고, 근데 이게 워낙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굉장히 아주 질이 나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지금 이거. 너무너무 짜증나는 일이 터진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여당 입장에서도 진짜 애매한 상황이에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이 같이 쌓아놓은 똥을 치울 수 없는 똥을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다른 똥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법농단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치워버리겠는데 이거는 국가 대 국가가 연결돼 있고 막 이러니까 치울 수 없는 똥을 지금 싸질러 놓고 원희룡은 또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나서지 않고 제주도에만 화살을 돌리느냐라는 식으로 불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자, 이게 정말 제주도에 관광 간 사람들이 거기서 성형수술도 받고 중국인들이 주로 정말 많이 외국을 가니까 거기다가 중국 자본으로 만든 중국인들의 돈으로 만든 병원이다라고 당연히 이제 소문이 날 거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제주도 여행을 간 사람들을 위한 어떤 투어 코스 뭐 요렇게만 선순환이 돼서 그 사람들이 제주도 가면은 성형수술도 받을 수 있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만 돈다면 그렇게만 되도록 사실은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감시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물꼬가 어쨌든 한번 터졌다는 거. 원희룡 대주도지사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적 책임은 터지고 나서 지면 뭐합니까? 원희룡 정치적 책임 뭘 질 수 있는데요? 그냥 도지사직 물러나는 거? 이미 피해는 전 국민이 다 보고 나서 무슨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제가 어제 한 프로스트 펑크처럼 매달고 처형이라도 당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저도 이제 들여다 보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건 어쨌든 우리가 잘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외교 비하까지 번질 수가 있고 이게 너무 치울 수 없는 똥이에요. 이걸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사가 안 되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를 계속 압박을 한 다음에 그냥 정부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게. 얼마면 팔래? 그렇게 해서 손해보고 걔네 마진 주고 해서 정리하는 거 손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터졌네요. 자,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진짜 돈으로 그냥 돈으로 떼어버리는 거. 자, 얘네들이 뭐 700억인가 들었나? 500억인가 들었나? 야, 더블 쳐줄게. 그냥 맨 땅에 몇백억을 꼬라 박아서 막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게 능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답이 뾰족히 보이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골치 아프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감시를 하자. 계속 감시하자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